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예상했다시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조국 민정수석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최고위원 하실 때잖아요. 그때 징계 중이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셨죠. 풀려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우리 당에서도 그러고 뭐 다른 당에서도 문재인 그만두고 나가라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을 비서로도 못 썼어요. 예. 양정철 비서 못 썼잖아요. 네. 아니 대표가 비서를 쓰는데 이러고 저러고 왜들 그렇게 말이 많아요? 당대표가. 근데 지금 당대표들 그 뒤에 된 사람들은 비서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특보도 마음대로 쓰고. 근데 문재인 대표 있을 때만 그 난리를 쳤어요. 예.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사무총장 쓰는 애도 날리고 누구 하나 쓸 때마다 그 난리를 안팎으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흔드는 게 이력이 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원천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옛날에 민정수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기나 했느냐. 왜 이렇게들 청와대에 누구를 쓰든지 청문회 할 거 하라는 얘기예요. 걸리면 네. 관두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채택 안 하면. 근데 그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기서 누구를 쓰든지, 그리고 뭐 수석이 어째라, 무슨 뭐 인사수석이 어쩌다 어쩌다. 아니 청와대 인사에 왜 자기가 간섭을 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 하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난리를 치는 건 뭐냐고. 그때 생각이 나. 흔드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좋다는 것.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로 또 이것들이 시작하는 거 아닐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 카톡에서 저쪽 장 사람들이 카톡에 나온 거 그걸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조국만 흔들어라. 조국만 갖고 떠들어라. 이것을 자기들이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갖고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벌써 또 탄핵이 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 흔들기, 문정권 흔들기 같은데, 손 의원님 질문에 더해져서 저도 하나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야당이 이러는 거, 야, 그래도 한두 명은 낙마시켜야 우리 면이 살지 않나? 야당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때 그렇게 흔들었던 것은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들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이거기 때문에 당대표 때는 이제 흔들었던 거고요. 그 전에 당대표나 그 후 당대표는 대권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 흔들어봤자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흔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야당들이 흔드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예전의 지지세를 복원하겠다. 뭐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싸움. 그리고 집권 초기에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부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두 명은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야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비교하고 폭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김정은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뭐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트위터를 하나 썼죠. 김무성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선 불복 심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철호 의원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갈 길이 너무 멀다. 역대 최다표처럼 졌는 주제에 불복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조국 수석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뭐 죽인다 흔든다 그걸 넘어서 표현 자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관련된 막말을 한번 했었죠. 작년 12월인가? 그때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글쎄요. 이게 막말이 하루 이틀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못 참겠더라고요. 요새 조용히 좀 지내려고 이제 현안 좀 살피면서 그러고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어요. 근데 바로 기사가 돼갖고 여러 개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 이맘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사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까? 그리고 청문할 것은 법대로 하고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은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밑에 말 때문에 이제 기사가 됐는데 야당은 각자 자기들 당 지지율 들여다보고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제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한 줄. 제가 봐도 일부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오늘은 조국만 조져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수준 낮아. 그리고 청문회 보셨습니까? 청문회 와서 한 내용들. 거기서 무슨 그 3,200만 원짜리 땅을 갖고 투기를 했느니 시집을 무슨 뭐 피감기관에다 몰았느니 그게 솔직히 그 국민들 보는 데서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준비해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았는지 예.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비가 아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위, 흔들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관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임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원래 여당 또 제1여당 다수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19대 국회 개원 협상할 때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유효한 것도 맞고. 법사위도 줬잖아,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개원 협상을 할 때는 그 2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상반기. 예, 아직 임기 남아있다.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이 있어요. 40조의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또 41조의 상임위원장 규정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라고 해서 운영위원장도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규정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원내대표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우택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진행도 하고 했는데 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거 보니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안 내놓으면은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교문위가 이제 5층에 회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별로 가서 회의를 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따로. 당별로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얘기들 하고. 근데 그것이 다수당이 그 가는 방이 바로 옆방이에요. 그 방은 한 10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땅에 가는 데는 위원장실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는 그 새누리당이 그 큰 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바뀌면서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진 데다가 이쪽이 당이 둘로 갈렸으니까 그 방을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쓰고 저들이 유성엽 위원장님 방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쓰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썼죠. 거기 1년 동안.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대. 유사야당이래. 거기. 유성엽 위원장이나 그 국민의당의 위원장실이 자기들하고 같이 그 뜻을 함께하는 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야당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을 달래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좀 얘기해보라 그래. 아니 다수당이 갖는 방이잖아요. 이 방은. 지금 이게 위원장도 똑같은 이런 식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는 법도 없어요. 네. 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오늘- 지네들 당 지지율 좀 보라 그래. 스스로 좀. 또 하나 좀 제가 보면서 창피해 죽겠어, 웃겼던 게 진짜. 정우택 이제 운영위원장이죠. 예.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정회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진행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정회 또는 휴회를 노리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우택 위원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정우택이라는 사람은 참 이력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 유튜브 올라온 옛날 그 김어준 이 사람들 뭐 나도 보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보고. 옛날에 뭐 낙곰수 때 벌써 나왔던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야당 얘기는 뭐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예, 역시 뭐, 그, 조국 때리기, 또 문정권 흔들기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고립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 부담을 덜어준 거에서 오히려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강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어요. 임명해라. 60% 이상. 반대는 30%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자진사퇴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후보 개인 책임 51.6, 청와대 책임 36. 그러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철회한 게 아니고 스스로 갖는 거는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준 게 아닌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 지금 불똥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그 판결문 결정문 여기에 지금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네. 조난 자료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제. 그 조난 자료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언론에다가 흘렸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아픈 추억이 있는 거죠.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자료가 까진 것처럼 이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에 의하면 이정열 판사가 네. 6월 15일 날 신청하고 6월 15일 날 받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뉴스판에서 6월 15일 날 단독 네. 방송을 했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은 그 다음 날 오전 11시인가요? 기자회견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당일날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날 법원행정처가 준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노회찬 의원의 말에 의하면 8분 만에 받았답니다. 8분 만에. 네, 당일이 아니고 8분 만에.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마치 일. 기다렸다는 듯이 8분 만에 줬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겁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지금. 예, 이름이 예. 가려진 게 있고, 가려지지 않은 오픈된 게 게 있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가정법원법상, 가사소송법상 이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은 이게 처벌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누군지 다 알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안경환 후보자다 하는 것이 까졌기 때문에 그 가사소송법 10조인가요?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후폭풍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있죠. 보도 금지 규정인데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가정법원에서 했던 그런 가사소송의 결정문이나 판결문도 아무나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걸 소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으로서, 또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그것도 법의 금지예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위원회 의결이 아니었어요? 그 주광덕 혼자 했잖아.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주광덕이 뭐라 했냐면 관례다 그랬거든. 에이. 그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그거를. 혼자 했어요. 관례라고 그랬어. 저는 이상하네, 이거는. 이상하네요. 법원행정처가, 또 노회찬 의원도 이런 말도 했는데,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지금도 예. 법사위원인가요? 노회찬 의원이? 뭐, 예전에 많이 했죠. 오래 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정말 닥달하고 요청하고 재촉해도 빨라야 하루 걸렸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모든 시상 정보가 오픈돼서 TV조선에 까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조를 위반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 자기 자료를 오픈된 사람이 고소해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공개된 이름이 공개된 그분이 과연 문제를 삼겠느냐? 그러면은 계속 또 이게 화제가 되는데. 그럼 안경환 교수가 고소할 수는 있죠. 누굴요? 여기 방송국
방송국이나 주광덕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그냥 이게 논란 네, 일고 네.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담을 그냥 지고 끝나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근데 오히려 그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인 거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네. 의심을 하는 거죠. 언론과 결탁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 보면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선봉자로 나설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미리 끌어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거잖아요. 가사소송법 10조 그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약간 사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성문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처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예전의 지지세를 복원하겠다. 뭐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싸움. 그리고 집권 초기에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부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두 명은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야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비교하고 폭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김정은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예상했다시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조국 민정수석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최고위원 하실 때잖아요. 그때 징계 중이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셨죠. 풀려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우리 당에서도 그러고 뭐 다른 당에서도 문재인 그만두고 나가라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을 비서로도 못 썼어요. 예. 양정철 비서 못 썼잖아요. 네. 아니 대표가 비서를 쓰는데 이러고 저러고 왜들 그렇게 말이 많아요? 당대표가. 근데 지금 당대표들 그 뒤에 된 사람들은 비서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특보도 마음대로 쓰고. 근데 문재인 대표 있을 때만 그 난리를 쳤어요. 예.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사무총장 쓰는 애도 날리고 누구 하나 쓸 때마다 그 난리를 안팎으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흔드는 게 이력이 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원천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옛날에 민정수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기는 했느냐. 왜 이렇게들 청와대에 누구를 쓰든지 청문회 할 거 하라는 얘기예요. 걸리면 네. 관두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채택 안 하면. 근데 그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기서 누구를 쓰든지 그리고 문정권 흔들기 같은데 손 의원님 질문에 더해져서 저도 하나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야당이 이러는 거 그래도 한두 명은 낙마시켜야 우리 면이 살지 않나? 야당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때 그렇게 흔들었던 것은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들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이거기 때문에 당대표 때는 이제 흔들었던 거고요. 그 전에 당대표나 그 후 당대표는 대권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 흔들어봤자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흔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야당들이 흔드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뭐 수석이 어째라 무슨 뭐 인사수석이 어쩌다 어쩌다. 아니 청와대 인사에 왜 자기가 간섭을 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 하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난리를 치는 건 뭐냐고. 그때 생각이 나. 흔드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좋다는 것.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로 또 이것들이 시작하는 거 아닐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 카톡에서 저쪽 장 사람들이 카톡에 나온 거 그걸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조국만 흔들어라. 조국만 갖고 떠들어라. 이것을 자기들이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갖고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벌써 또 탄핵이 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 흔들기,